뭐다? 접속사와 원래는 뭐다? 뭐 주어건, 보어건, 목적어건, 그렇지? 그럼 얘네는 원래 몇 개 단어야? 하나, 두 개 단어잖아, 그렇지? 근데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왜냐면 보통 우리가 언어를 말할 때 얘들아, 쌤이 어제 라면을 먹었고 쌤이 팥빙수를 먹었어. 이렇게 되면 뭐가 겹쳐? 쌤이 겹치잖아, 그렇지? 이해되죠? 그래서 쌤이 어제 팥빙수랑 라면을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몇 가지 단어 요 두 가지 단어를 몇 개로 줄이는 거다? 한 단어로 줄이는 게 관계사예요. 그쵸? 됐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관계사가 자 이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야.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야 돼. 알겠니? 이거만 나누면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 관계사는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 거다?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 거야. 자, 꼼꼼하게 쓰자. 자, A그룹엔 누가 들어있냐면 who가 들어있어, which가 들어있어, whom이 들어있어, that이 들어있어. B그룹은 when이 들어있어, where이 들어있어, why가 들어있어, whose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in which, on which, at which, to which, from which 뭐 이런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배웠던 관계사는 사실 다 중학교 관계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학교 관계사 기준으로 요 그룹은 조금 이상할 거야, 그치? 왜죠? 후주는 원래 어디로 와야 돼? 관계대명사니까 일로 가야 될 것 같고, 맞지? 그 다음에 B그룹에 딱 봐도 관계부사인데 뭐가 빠져있죠? how가 빠져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인데 what도 빠져있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눠야 돼. 그래서 what과 how는 이렇게 따로 그룹핑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관계사 다 풀린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고등 문법 문제도 조금 한번 풀어볼 거야. 알겠지? 대신 많이는 안 풀 거야. 네. 자, 봐봐. A그룹의 특징은 앞쪽에 누구를 쓸 수 있다? 선행사를 쓸 수 있어요. 선행사는 뭐죠? 명사죠. 그치?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완전, 불완전이 중요해. 그치? A그룹은 무슨 문장 나와야 돼? 전부 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만 맞아요. 알겠죠? A그룹은 선행사를 써도 되지만 문장은 불완전해야 된다. B그룹도 선행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B그룹은 옆에 무슨 문장 나와야 돼? 그렇지,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C그룹의 특징은 뭐지? what과 how는 그렇지, 얘네는 둘 다 선행사를 쓸 수가 없어. 근데 보통 아이들이 더, way, how 안 되잖아, 그치? 그치? 더, way, how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thing, how도 안 돼. 그러니까 명사 how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선행사를 쓸 수 없는 건 공통점이지만 얘는 또 차이점도 있어. 와서 무슨 문장 나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고, how는 무슨 문장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선행사를 쓸 수 있는 관계사인지 없는 관계사인지, 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지, 그치?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요거만 알면 안 되고 어떤 걸 또 하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지, 그치? 한글로 완전 안 써있잖아. 그래서 2번. 자, 영어에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완전하다고 하고 어떤 문장을 불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자, 잘 봐. 보통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완전한 문장 알아? 네, 알아요. 뭔데? 주어 동사요. 아닐 수도 있어.
또 너 완전한 문장 알아? 알아요. 뭔데? 주어 동사 목적어요.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러죠?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이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는 거야. 또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문장이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차이는 형식의 차이야. 알겠지?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1형식은 뭐만 필요해? 주어와 동사만 필요하겠지. 그러면 만약 그 동사가 1형식이라면 주어 동사만 있어도 그 문장을 우리가 완전하다고 해야 돼. 됐니? 근데 만약에 동사가 3형식이라면 목적어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만 있으면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지. 그치? 또 4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다고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면 되는데 안 되지. 왜? 4형식은 목적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그 문장을 불완전하다고 해야 돼. 즉 완전한 문장은 형식에 갖춰서 필수 성분이 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됐죠? 불완전한 문장은 그렇지. 형식에 갖춰서 몇 개 빠져야 돼 그러면? 필수 성분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불완전한 걸까? 1개? 2개? 자, 이것도 고등문법으로 나와. 자, 화면 잡아. 자, 요 문제 한번 볼게. 자, 5번 밑줄을 보면 자, 이 get은 아까 어디 그룹? A 그룹이야. 그치? 그러면 선행사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A 그룹의 get은 관계대명사니까 무슨 문장 나와야 된다고?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 A 그룹은 불완전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5번을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불완전하다라고 해. 보통 아이들이. 왜죠? 누가 봐도 이거 주어가 없잖아. 그치? 그럼 이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일까? 틀린 문장이야 이거. 알겠니? 왜 이 문장은 틀릴까? 지금 이 문장은 누구도 없지만 주어도 없지만 누구도 없어. avoid는 타동사잖아. 그럼 타동사는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누구도 없어? 목적어도 없는 거야. 즉 몇 개 없는 거야? 2개 없는 거야. 그러면 2개 없는 문장은 졸라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틀린 문장이 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뭐야? 불완전해야 되는데 얘는 2개나 빠졌네? 하나만 빠져야 불완전한 건데 그러면 이건 틀리는구나 라고 5번을 고를 수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형식에 따라 마이너스 몇 개? 하나만 빠져야 돼. 알겠지? 하나만. 주어가 빠지던 목적어가 빠지건 딱 하나만.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는 뭐다? 그렇지. 자, 앞쪽에 컴마를 찍는 건데 근데 자, 아까 너희가 잘 대답했어. 컴마 앞에 안 되는 관계사는 누구야? 그치, 대시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대만 안 될까? 잘 들어.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문법이 생각에 왜곡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컴마 옆에 how가 보여. 그러면 나는 뭐로만 알고 있었다? that만 안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how를 봤을 때 뭐 얘는 되겠지. 그리고 심지어 뭐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 그쵸? 안 돼, how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컴마 옆에는 당연히 누구도 안 돼. that도 안 되지만 how도 안 돼. 또 뭐도 안 될 것 같니? what도 안 돼. 또 뭐도 안 될까? why도 안 돼. 아시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어떤 문법 문제 나왔을 때 컴마 옆에 y가 보인다? 그러면 맞아, 얘도 대처럼 안 되잖아 라고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컴마 옆에 that만 기억하고 있다면 컴마 옆에 that만 나오는 문장은 맞출 수 있겠지. 근데 다른 애들로 나왔을 때 생각이 왜곡이 된다고, 못 맞춘다고. 그러니까 관련된 문법은 같이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컴마 옆에 얘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컴마 옆에 뭐 who도 되고 which도 되고 뭐 whom도 되고 뭐 when도 되고 뭐 where도 되고 그쵸?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which가 조금 중요해. 왜죠? 다른 아이들은 앞쪽에 선행사만 받아 그냥. 근데 which는 앞쪽에 뭐를 받을 수가 있다? 문장을 통째로 다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문장을 통째로 다 받았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 동사를 무슨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단수 수일치를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야. 알겠죠? 나머지는 선행사에 따라 수일치하면 돼. 그치? 예를 들어 후 앞에가 콤마를 찍었는데 후 앞에가 children이야. children은 아이들이야, 아이야. 아이들이지. 그럼 여기 동사는 단수여야 돼, 복수여야 돼? 복수여야 되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또 boy 한 명이야. 그럼 한 명이니까 동사는 단수여야 돼, 복수여야 돼? 단수여야 되지, 알겠지? 그래서 다른 건 선행사 수일치 맞추면 되고, 알겠죠? 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요거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즉 완전 불완전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관계사 다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자 요걸 토대로 아까 좀 중요한 거 다시 하이라이트 좀 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쌤 시간은 끝낼게. 자 77페이지 펴볼까? 네. 자 여기 보면 컴마 옆에 후 쓸 수 있잖아, 그치? 컴마 옆에 which 쓸 수 있잖아, 그치? 물론 컴마 옆에 쓸 수 있다라는 건 컴마를 안 찍어도 돼. 근데 얘네 차이가 뭘까? 컴마를 찍는다는 건 한정의 개념이야. 딱 그거. 즉 이 문장은 I have a sister who is a teacher. 그러면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녀는 선생님이래. 여동생 몇 명? 딱 한 명이야. 알겠지? 여동생이 한 명. 그럼 밑에도 I bought a dress which was too big for me. 자, 그 드레스가 나에게 좀 크대. 드레스 몇 벌? 딱 한 벌. 그쵸? 근데 콤마를 안 찍으면 사실 뭐일 수도 있다? 열어질 수도 있어. 열어질 수도 있는데 아씨 나는 예를 들어 누나가 위로 3명인데 아씨 둘째 누나만 좀 짜증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콤마를 안 찍는다는 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자 아까 관계사는 뭐라고요? 접속사 플러스 명사잖아, 그치? 원래 두 가지 단어를 몇 개로 줄인 거야? 한 단어로 줄인 거잖아. 그러면 거꾸로 문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 원래 있던 한 단어를 도로 다시 두 개로 풀으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나중에 너 이제 분사 부분도 나중에 배울 건데 천재적인 시험 분사 부분 들어가거든? 기말캐 분사 부분은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려. 근데 왜 틀려냐면 자꾸 한쪽만 할 줄 알아서 그래. 뭐냐면 분사 구문은 뭐야? 원래 어떤 문장을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얘를 분사 구문으로는 잘 바꿔. 이해돼? 근데 그럼 반대로 분사 구문의 문장을 다시 원래대로 풀 줄도 있어야 되잖아. 그걸 애들이 잘 못해. 그러니까 애들 자꾸 한쪽만 연습해. 알겠습니까? 근데 모든 문법이라는 거는 양쪽 다 연습해야 돼. 이해되세요? 그래야 어떤 게 문제로 나올지 모르잖아. 난 분사구문 만들 줄만 알아. 그럼 뭐해? 풀 줄을 모르는데.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두 가지 단어를 한 단어로 만드는 게 관계사였다면 다시 그 관계사를 원래대로 돌릴 줄도 알아야 되지. 근데 이때 돌릴 때 결국 포인트가 뭐야? and냐, but이냐, for냐, do냐, 즉 해석의 차이라는 거죠. 됐죠? 알겠지? 자, 예를 들어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시험을 못 봤어. 그럼 이걸 무슨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 이건 무슨 관계야?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시험을 못 봤다. 그치? 뭐 but이나 do 들어가면 되지. 알겠지? 그래서 자, and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순접이라고 해. 그래서 but은 역접이라고 하지. 그러나 for는 이유야. 왜냐하면
도는 양보야. 불구하고 뭐 이 정도 뜻은 뭐 알 테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and로 바꿔야 되는지 얘를 for로 바꿔야 되는지 이 접속사를 됐죠? 그 다음에 아까 that과 what은 컴마 옆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that과 what만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두 쓸 수 없다? how도 쓸 수 없고 why도 쓸 수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없다. 뭐 당연한 거지. 아니 뭐가 있어야 생략하지. 그렇지? 네. 그래서 계속적용법으로 쓰이는 목관대는 생략할 수가 없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뭐 어렵지 않을 거야. 그치?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또 요것도 네, 확인 문제를 풀어볼 건데 쉬운 건 집에 가서 푸시고요. 네. 조금 까다로운 것만 한번 풀어보자. 자, 106페이지. 네. 요거는 세 문제만 풀어보자. 65, 66, 67. 네. 106페이지 세 문제만 풀어보자. 자, 시작.
자, 요거는 숙제 답지. 집에서 풀고 오다 펴세요. 자, 요거 하고 시간은 끝낼게. 좀 풀만하지 이제. 관계사 그치? 자, 해보자. 자, 65번. 네, 옳은 문장, 옳은 거 고르래. 옳은 거. 네, 정답은 3번이야. 3개가 맞거든. 근데 아까 말했지, 우리가 관계사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는 주의해야 된다? 수일치, 시제는 항상 주의해야 돼. 네, 자, 첫 번째 문장은 맞을까? 첫 번째 문장은 맞죠. 콤마 옆에 위치 쓸 수 있고,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무슨 문장? 메이드에 걸리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쌤이 뭐가 빠져있는지 이렇게 표시도 해줄 거야. 너희들도 자꾸 이렇게 스스로 표시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보통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약간 까다롭지. 왜? 주격 관계대명사는 너무 대놓고 주어가 없잖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 콤마 옆에 당연히 대시 안 되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콤마 옆에 홈은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라이크스에 걸리는 목적어가 빠져 있고요. 됐죠? 네. 그 다음 자, 콤마 옆에 where는 되는데 아까 where는 몇 번째 그룹? B 그룹. where는 옆에 무슨 문장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 근데 얘는 대놓고 누가 없니?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허접한 애들이 문법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쌤, 레스토랑은 장소잖아. 그치? 쌤, 장소가 선행사니까 where 맞지 않아요? 선행사만 맞으면 뭐해? 완전 불완전히 맞아야 돼.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얘 뭘로 바꿔줘야 돼? 그렇지, 위치 정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왜? 대스는 어차피 안 되고, 그리고 레스토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도는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이거 뭐죠? 약 이름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위치. 됐죠? 네. 그 다음에 책은 사물이고 위치 맞고 대놓고 주어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자, 옳은 건 몇 개? 하나, 둘, 셋. 정확히 맞았다, 손. 없어? 이해돼? 괜찮아, 틀려도 되는데 이해는 됐지?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66번. 자, 정답은 4번. 자, A번과 C번과 알파벳 2번은 맞대. 그러면 B, D, F는 틀렸다는 얘기지? 자, B번 어디 틀렸죠? 그렇지. 엄마잖아. 엄마는 사물이 아니에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가방이잖아. 가방은 사람이 아니고요. 코트잖아. 코트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간단한 선행사 문제였어요. 그쵸? 네. 다음 마지막. 자, 67번. 정답은 3번이에요. 4개가 맞네. 어디 틀렸을까? B, D, E, G, H 틀렸어요. B, D, E, G, H. 그치? 네. 해볼게. B번 어디 틀렸어? 콤마 옆에 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D번 어디 틀렸어? 콤마 옆에 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알파벳 2번 어디 틀렸어? 어디 틀렸어? 얘는 누구야? 사람. 얘는 누구야? 사물. 사람 사물은 누구로 받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사람은 수로 받아야 되고 사물은 위치로 받아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건 뭘로 받는다? 대수로 받는다. 그쵸? 그 다음에 알파벳 G번. 자, 왜는 옆에 무슨 문장 나와야 돼? 완전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주어가 없네요. 그치? 불완전하니까 when이 아니고요. 마지막 콤마 옆에 that 안 되고요. 됐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관계사는 이렇게 선행사를 제대로 잘 썼는지, 그리고 콤마 옆에 쓸 수 있는 단어인지, 그 다음에 완전 불완전의 법칙을 잘 지켰는지 요거만 주의하면 돼. 그럼 관계사 하나도 어렵지 않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파트예요. 알겠습니까? 질문? 질문? 없어? 괜찮아?